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여러분. 오늘은 고품질 다수학 수도작 성공을 위한 특별한 가이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지력 저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깨씨무늬병을 극복하고 최고의 수확을 얻기 위한 핵심 전략들을 드립농약사에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깨씨무늬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그 생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방제의 첫걸음입니다. 깨씨무늬병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전염됩니다. 첫째, 감염된 종자나 볏짚을 통해 1차 감염원이 되고요. 둘째, 논둑 주변 잡초에서도 병균이 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남아있던 묘나 그루터기에서도 병균이 살아남아 올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감염된 포장에서 수확한 종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 논의 건강을 위한 첫 단계는 바로 토양 검정입니다. 토양 검정은 내 땅을 위한 종합 건강 검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표토 1cm를 제거한 후에 15cm 깊이까지 흙을 채취하여 주십시오. 이 토양 검정을 어디서 할 수 있냐고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논의 양분 결핍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왜 해야 하냐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논에 딱 맞는 정확한 비료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 검정 꼭 실천해 주십시오. 우리 논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키우는 토양 관리와 예방은 깨씨무늬병을 물리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규산질 비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규산은 작물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깊이갈이, 즉 추경을 통해 토양을 갱신해 주십시오. 흙을 깊게 갈아엎으면 병원균이 땅속에 매몰되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토양 생태계도 건강하게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전염원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병든 볏짚이나 이삭은 바로바로 논에서 치워주시고 혹시라도 병이 든 묘가 있다면 즉시 제거해서 병원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작 관리의 첫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이양과 초기 활착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양하기 하루 이틀 전에는 육묘상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리전트 프로 제품을 사용하시면 미리 선제적으로 병해충을 방어하여 모판부터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 당일에는 측조 시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하이팜 비료를 사용하시면 모가 논에 심겨진 후 초기 뿌리 내림에 필수적인 NPK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모의 초기 활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깨씨무늬병 극복과 다수학을 위한 핵심 비료, 바로 하이팜 비료입니다. 이 제품은 이양 당일에 측조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고품질 입상 비료로 초기 활착을 위한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하이팜으로 건강한 벼의 시작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어서 2단계는 이양 후 20일에 주는 가지걸음과 이양 후 45일에 주는 이삭걸음입니다. 이양 후 20일 가지걸음 시기에는 더블찬스와 솔포우레아를 함께 사용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비료는 뿌리 발육을 돕고 유효분호를 강화하여 벼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합니다. 특히 솔포우레아는 비료 성분이 서서히 녹아나오는 완유성 비료로 비절 현상 없이 꾸준히 영양을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이양 후 45일 이삭걸음 시기에는 일라이트 CMS와 NKP들을 권장합니다. 이 조합은 벼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와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쌀의 상품성과 등숙률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가지걸음 시기에 사용하는 핵심 비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블찬스는 수용성 석회와 유황이 함유된 인산 비료로 벼가 제때 인산을 흡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솔포우레아입니다. 이 제품은 질소 36%, 유황 20%가 함유된 고분자 코팅 완유성 질소 비료입니다. 솔포우레아는 뿌리 발육과 유효분호를 강화하고 이삭 길이를 신장시키며 알수를 증가시켜 수확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황 코팅이 되어 있어 기계 살포가 편리한 그리뉴 타입으로 300평당 한 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이 시기에 솔포우레아가 중요한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속효성 비료는 성분이 빠르게 용해되어 급격히 유실될 수 있지만 솔포우레아는 완유성 비료로 성분이 서서히 용해되어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질소를 공급합니다. 이는 벼의 후기 생육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솔포우레아에 함유된 황은 쌀의 맛을 향상시키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질소는 등숙기에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공급하여 알찬 쌀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사질답이나 간척지 같은 환경에서도 비절 현상 없이 수확기까지 벼잎이 푸른 녹색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삭걸음 시기에 사용하시는 깨씨무늬병 극복과 다수학을 위한 핵심 비료는 일라이트 CMS와 NKPD입니다. 이양 후 45일경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일라이트 CMS는 천연 유기 영양분인 규소, 칼슘, 고토, 유기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벼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고 수확량을 증대시키며 쌀의 상품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음으로 NKPD는 이삭걸음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영양 밸런스를 제공하는 비료입니다. 300평당 한 포를 사용하시어 알찬 이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알걸음, 즉 이삭걸음을 제대로 시용하면 놀라운 효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벼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깨씨무늬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확량을 무려 10%나 증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쌀의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완전미 비율을 23%나 향상시켜 고품질 쌀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단계는 벼가 한창 자라는 중기, 즉 이양 후 45일과 75일에 병해충을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벼의 활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양 후 45일에는 뉴텍, 플레이, 청출어람, 참비와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여 종합적인 방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양 후 75일에는 비치나 할로우, 모스킬, 그리고 효소아미노를 사용하여 후기 병해충을 관리합니다. 특히 효소아미노는 아미노산 첨가로 작물의 스트레스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수도작 비료 및 방제 마스터 스케줄입니다. 2양 전부터 수학기까지 각 시기별로 필요한 영양 공급과 병해충 방제 전략을 담았습니다. 이 스케줄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영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 눈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면 고품질 쌀 생산의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째, 토양 검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 둘째, 측조, 가지, 이삭거름 등 시기에 맞는 정확한 시비. 마지막으로 이양 후 45일과 70일, 그리고 85일경 돌발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른 시기별 방제입니다. 이 전략들을 통해 깨씨무늬병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최고의 수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드립 농약사와 함께 성공적인 농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작물병해충 진단치료연구소 드립 농약사는 항상 농업인 여러분 곁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드립 농약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드립 농약사를 방문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의 하나여 구매 금액의 5%를 적립하여 즉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